그냥 볼까요? 프린트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 음성으로 듣는 분들은 프린트 보면서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난 네모칸에 생활지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생활지도는 서울, 경기, 평가원, 대구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주제입니다. 물론 생활지도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중분류와 소분류가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나와요. 심지어 2019년도에 2019학년도에는 서울 평가원 문제로 생활지도가 나왔었는데 대구에 인문소양 하나, 생활지도 하나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생활지도인데 다문화학생 지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대구에서 같은 해에 다문화학생 지도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답변 내용이 거의 다 겹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요거 네모 생활지도라고 나와 있는 거에 예를 몇 개 들었어요. 전체 문제를 다 실을 수는 없고 17년, 18년, 뭐 19년은 이제 또 봤으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생활지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라고. 하나하나 답을 읽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쯤 되면 어떤 텍스트를 외울까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12월 달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책도 있고 뭔가 이렇게 외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뭔지도 알기 때문에 그거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몇 년 전에 면접 특강 들으셨던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뭘 하시냐면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뭐 다 지나갔다 치고 금, 토, 일, 그다음 월요일부터 막 달려야 되잖아요. 정신없이 3일 동안 뭐 하시냐면은 지금 제가 한 부 더 나눠드린 게 2019년도 기출문제를 중국어로 정리한 거와 중국어 답변을 정리한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중국어는 중국어로 나와 있는 것만 정리한 게 아니라 한국어로 발문된 것도 중국어로 바꿨어요. 왜냐면 여러분 한국어 주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했잖아요. 어떤 건 중국어로 나오고 어떤 건 한국어로 나오는데 일단 중국어로 바꿔서 일단 정리를 해놨고 이 답변의 중심은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 면접 레시피 그 답변을 중국어로 좀 다 번역한 건 아니고 좀 추가하거나 좀 변경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답변 틀, 방향 내지는 뭐 표현 이런 거를 뽑아서 암기를 하시면 좋은데 이게 말하자면 최신 트렌드지. 면접 트렌드. 그래서 올해도 이런 형태의 문제와 이런 답변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잖아요. 지역끼리 서로 돌려 쓴다고. 제가 작년에 경기도 수업할 때 통일교육을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작년에 통일교육이 평가원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미래교육을 서울에서 엄청 강조했거든요. 근데 미래교육이 그 AI 있잖아, 로봇 인구, 그게 평가원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시도교육청 넘나들면서 주제가 있으면 아 이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중요한 거구나 생각하고 답변을 암기를 해놓으시면 되니까 2019년도 요거를 월요일 내지는 화요일 그 전에 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역량이 이제 캐파가 되는 한 많이 암기를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제가 이제 한국어로 요약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생활지도는 이런 식으로 내지는 민주주의는 이런 식으로 내 경기시책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답을 되도록 많이 외우시면 돼요. 사실 지금은 12월 달에는 조원들도 있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도 하고 웃고 떠들면서 그래도 사고가 조금 열릴 수 있는데 1월 달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1월에는 뭐 여러분 많이 웁니다. 같이 막 울고 같이 울고 막 울어. 왜냐면 고지가 앞인데 내 역량이 아직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급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병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제 때니까 몇 퍼센트가 아픈가? 5명 중에 1명이 아프더라고. 장염 걸려, 뭐 독감 걸려 있어요. 아파서 매번 건강 유의하라 얘기를 했더니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미리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왔어요. 뭐 보약 먹어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 챙겨 먹고요. 그러니까 거의 20일, 22일까지는 아프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시험 끝나면 알아눕더라고. 한 달 동안. 발표 이제 딱 나면은 그때 이제 털고 일어나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0.1점 차이로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붙어야지. 만약 여러분 아시죠? 1차 붙었는데 2차가 불합격이 되면 1차부터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시겠지만 1차 작년에 합격했어요. 초수인데 2차 0.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공부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실력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1차 떨어졌어요. 그쵸? 그런 분들이 아주 많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초조하게 생각할 건 없지만 하느님이 저 좋은 게 없어요. 하느님이 부르셨다. 여러분을 이제 올해 필요하다 부르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흐트러진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끝까지 잘해가지고 꽉 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달달달달 외워보세요. 왜냐면 사람이 긴장되면 창의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뭘 생각을 하라고는 하지만 그게 많이 힘든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떨릴 때는 일단 외우자. 떨릴 때는 그냥 일단은 막 보고 외우자. 계속 뭔가 중얼중얼 되면서. 그래서 이걸 뽑아왔고 생활지도 한번 보세요. 최근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볼 거예요. 17년도 기출이 됐는데 평가원 문제예요. 민수가 등장을 했어요. 민수라는 아이의 문제의 두 가지 원인을, 문제 행동의 두 가지 원인을 짚어내라고 했고, 당신이 담임이라면 민수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내용을 이제 12월 달엔 다 학습을 한 내용이니까 다 꼼꼼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여러분이 구상을 할 때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우리는 이제 한국이니까 한국어 더 편하면 한국어도 괜찮고 중국어도 편하면 이제 편한 언어로 짚어내는 거예요. 일반 학교 민수, 보통 일반 학교 분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 모여있다 생각하면 분위기 안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뽑아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이건 안 보이고 그냥 민수만 보였어. 고등학생 민수.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 학교 분계와 연결을 해도 상관없어요. 또 하나, 지각, 수업 중 자요, 졸아요, 학습 동기 없음. 이거 되게 중요한 소스죠. 학습 동기가 없어요. 내적 동기 유발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고등학생한테 사탕 초콜릿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지도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수업하는 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왜 대학 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필수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옆에다가 얘는 잠자고 지각하는 생활 지도가 필요한 아이지만 동기가 부족한 아이기 때문에 진로 지도 쪽으로도 얘기를 해주면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만 보고 얘는 생활 지도네 하고서 여러분이 외웠던 생활 지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것만 하면 뭔가 2% 부족한데 근데 진로 지도까지 언급을 하면 생각이 굉장히 사고가 깊은 선생님이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여러분의 문제는요, 이젠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영역에서 잘 안 내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흡연 학생 생활지도 방안, 옛날엔 쉬웠죠. 그럼 얘기하면 끝이니까. 인터넷 중독 학생 생활지도 방안, 그것만 말하면 끝났죠. 이제 그게 아니라 다 모여있어, 그런 애들이. 다 모여있고, 심지어는 동기도 없고, 뭐 폭력성이 다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한두 가지로 대답이 안 된다. 그러면 대분류를 생활지도로 뽑고 그 안에 진로 지도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등등 얘하고 개별적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활지도 18년도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다문화 과정. 얘가 학교 부적응을 보고 있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다른 아이들하고 어때요? 소통도 잘 못해요. 교사로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다문화 과정이 예전에 한참 인천 이런 쪽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인천 우리 안 뽑잖아요. 거기 나왔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 다문화 과정이 다시 막 등장하는 주제. 사실 다문화 과정이 한 10년 전에 많이 나왔었어요. 한참 뜸하다가 요즘에 나온 이유가 뭐냐? 인구가 막 비중이 늘어나잖아요. 비율이 늘어나니까 다문화 아이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퍼센티지가 우리 인구에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재가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 학급에 다문화 내지는 장애가 조금 있는 아이 내지는 학교 부적응 내지는 학습 부적응 이런 아이가 섞여 있는 경우에 지도 방안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 면접 얘기할 때 면접에서 답변할 때 이 문제 학생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했어요. 왜냐면 응시자의 편견이 드러나 보이는 단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고 문제 학생으로 보여지는 이 아이들이 있으면 생활 지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면접 문제에 등장하는 학생들은 다 문제 학생이지 문제 없는 애들 안 나와요. 다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오면 이기적인 애들이 잘 나와. 걔네들도 그게 문제인 거지. 성격적인 문제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생활지도, 면담, 소통, 협력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또 하나 요거 잘 보시면은 다문화 가정 아이에 대한 그 관심을 줄 때 이 문제 서울에서 잘 나와요. 서울에서 요즘에 즐겨 쓰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정의로운 차등이라고 했잖아요. 다문화 가정 내지는 장애가 좀 있는 애 보통 이런 아이가 있으면 교사로서 신경이 더 쓰이잖아. 그러니까 얘한테만 막 그 관심과 배려를 막 해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또 진화해요. 딴 애들이 불만을 가져요. 딴 애들이 역차별을 느껴요. 이런 학급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미 이런 문제로 진화하기 전에는 제가 면접 항상 지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문제 학생, 소위 말하는 문제 학생 지도할 때 얘만 얘기해 주지 말고 기타 학생도 같이 말해주세요 라고 항상 요구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문화 가정 아이에 나오면 항상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언어 교육한다, 뭐 소통하게 하고 얘도 역할 줘서 성취감 맛보게 하고 난이도에 맞는 숙제 해주고 뭐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도 반편견 교육한다. 얘를 도울 수 있게 해준다. 얘도 다른 아이를 도울 수 있게 해준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 민주시민 교육까지 같이 하면 좋거든요.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제 학생 나오면 걔한테 해결 방안만 얘기하지 말고 기타 학생에 대한 여러분의 지도 방안도 꼭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8년 기출 대부 보시면 여기 나왔죠. 생활지도 문제인데 다문화 가정 학생이 나왔어요. 근데 생활지도 문제는 아니었고 이 문제는 인문소양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대구는 여러분이 관심을 안 두셔도 되지만 대구인 분들만 해도 되지만 뭐 에밀, 자유로운, 열화일기 뭐 이런 내용들이 인문소양서들이 막 지문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다문화 가정 학생은 이 문제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을 때 ABC의 글과 연계해서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답이 이미 지문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A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서로 다른 개성을 존중해야 되는 쪽은 존중 또양시 나왔잖아요. 이게 평가원 1번 다문화 가정의 답이기도 했어요. 2번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아껴야 된다, 관심 둬야 된다, 关爱每个人 이거죠. 尊重他人, 그렇죠? 承认多样性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C를 보니까 여러 개 편견을 가지지 말고 모든 사람과 사물을 대해야 한다. 이게 막 다문화 내지는 통합교육 이런 게 나오면은 편견 갖지 말자, 존중하자, 배려하자,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어구가 있는 거죠. 그런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18년도 기출 중에 서울에 보시면은 생활지도 통합교육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그 귀가 좀 안 좋은 아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귀가 안 좋은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교사인데 우리가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았어. 교사가 딱 됐어. 좀 부족하고 어려운 아이 배려하고 형평성에 맞게 대해주라고 했으니까 우리 반에 귀가 안 좋은 애가 있어서 정의로운 차등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형평성에 맞게 야, 맨 앞에 앉아. 넌 숙제도 안 내줘.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얘 숙제 내주지 마세요.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배려, 관심, 다양성 인정하고 다 했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얘가 이런 상태인데 교사가 얘만 좋아한다고 딴 애들이 불만을 갖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한테 해야 될 게 뭔 거예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인가? 그것도 가능은 해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사가 방법이 틀렸던 거지. 그러니까 얘한테 너무 과도하게 관심 갖고 배려하는 게 얘가 더 불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얘한테도 적당히 임무,
책임을 주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한테도 얘를 돕고 얘도 다른 아이를 도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얘가 막 마음이 쓰인다고 얘한테만 애지중지, 얘한테만 뭐 배려하고,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문제예요. 근데 서울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면은 주제는 생활지도긴 한데, 이 안에 보면 교사가 정의로운 차등을 추구해서 얘한테만 잘해줬는데 문제는 다른 아이들의 불만이네. 그러면 교사로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다른 아이들을 얘에 대한 반평등 교육도 가능은 해요. 근데 방법이 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문화 가정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부모 어느 한쪽의 문화를 소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고, 다른 나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 얘가 있을 때도 같이 교육을 해도 되는데, 장애 학생이 있는데 야, 귀 안 들린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내지는 장님 체험해봐 이러고 다니면 얘가 나는 귀가 안 들리는데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질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면접책에 있나 봐. 그러니까 답이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은 장애 체험을 해본대. 그러면 들으면서 괜찮을까? 상처받을 것 같은데, 내지는 어떤 분은 얘 없을 때 딴 애한테 얘 배려 좀 해주라고 한대. 그러니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뭐가 현명한 방법인 거지, 얘 없을 때 야 도와줘, 얘 아프잖아 라고 하는 것보다, 내지는 너네도 맹인 체험해봐, 내지는 귀 다 막아, 얼마나 답답한지, 이거보다는 서로 이거는 원래 얘는 이렇게 좀 불편한 거야. 하지만 존중해야 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해. 우리 똑같은 사람이야.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 이게 훨씬 더 답변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다르고 어다르, 면접은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뒤에 말하는 거하고 맨 앞에서부터 말하는 거하고 답변의 질이 너무 달라지는 게 면접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이 생각이 깊게끔 최대한 아이들을 배려를 한다, 아이들을, 학생을 존중한다라는 그 어떤 교직관을 막 보여줘야 되는 거지, 생각 없이 이렇게 뭐 합니다 이러면은 되게 생각이 짧아 보이기가 십상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서울도 생활지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아까 했던 것 중에 수업 중에 떠드는 아이들 제지했는데 또 떠들고, 그 다음 또 제지했더니 진도나 나가요 이런 애들은 이제 공부만 알고 친구들이 혼나든 말든 난 공부만 하겠다 뭐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어떻게 지도하겠는가, 생활지도 플러스 교수학습지도 등등 이런 걸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생활지도가 주제라면 지역별로 문제의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이 딱 보고 이거 생활지도다. 그 안에서 진로지도도 해줘야 되는데, 내지는 교수학습지도, 내지는 수업 중 집중력 향상 방안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 중분류 내지는 포인트를 적어놔야 돼요. 단순 주제로 요즘 안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는 다 다르지만 다 생활지도 주제였습니다. 또 하나, 교직관 꼭 나와요. 지금 꼭 나오는 큰 주제만 뽑아놓은 거예요. 생활지도 꼭 나올 거고요. 교직관 반드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17년도 기출평가원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AB 교사 선택하라 이런 거죠. A 교사는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농담도 하고 평상시에 소통 잘하는 교사,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 B 교사는요, 수업 후에 연구해요. 그렇죠? 자기 실력을 막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수업 분위기 활발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수업 전문성 향상에 치중하는 교사. 물론 A와 B 교사를 다 합쳐놓으면 좋겠지만 우리 문제는 A와 B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가끔씩 처음 면접 연습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냥 가운데로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안 돼요. 그냥 선택하라 그러면 선택을 반드시 하고 이유를 대고 그 다음에 보완책을 대더라도 일단은 선택하라 그러면 선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교사들이 등장을 하면 여러분의 선택은 대부분 A예요. A요. 근데 B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하도 이런 소리를 많이 하니까 요즘은 B도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교사는 전문성이죠. 이러면서 A도 가능합니다. 소통하는 교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교직관도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요. 17년도 서울 교직관 한번 봅시다. 서울은요, 교직관도 고의 안 냅니다. 어떤 식으로 나냐면요, A 교사는요, 교육은요, 적극적으로 학생한테 개입하고 학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교사. B 교사는요, 교육은 학생의 성장 속도를 인정하고 서로 다 다른 거죠, 아이들이. 그 다음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쉽게 말하면 A는 바꿔 개입해서 억지로 애들을 끌어주는 거. 그런 교사. 그 다음 B는요, 기다려줘요, 인내해줘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면접 답변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답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근데 방향은 좀 있어요. 방향은 있어요. 참고로 전국적으로 중요한 생활지도 방향은 회복적 생활지도. 회복적 생활지도는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들이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억지로 교육 개입시켜야 된다는 걸 선택을 하면 여러분이 이유가 굉장히 타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렇게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생활지도는 회복적 생활지도. 근데 문제는 뭐냐? 서울은 추가 질문 있다고 했었잖아요. 추가 질문 뭐가 나왔냐면은 자신이 선택한 교육관에 입학해서 교육을 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 꼭 이렇다니까. 선택했는데, 내가 좋아서 선택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A 교사 선택하겠어요? B 교사 선택하겠어요? 대부분은 B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내가 좋아서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문제를, 그러면 문제가 뭘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뭘까? 말해보래. 그러면 또 사고를 확장해야 되는 거죠. 뭘 얘기할 수 있어요? 기다려주다 보니까 교사가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등등. 그 밖에도 많아요. 해결 방안까지 얘기해 줄 때. 뭐, 인내심을 길러야 되나? 뭘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니까. 교사가 생활지도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수 능력뿐만 아니라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들어가서 신임 교사로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선배 교사의 풍부한 노하우도 배우고, 그다음 생활지도는 어떤 그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아이들 지도하고 소통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평가원도 자꾸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요. 왜냐? 사람들이 되게 좋은 답만 하고 자꾸 가면하시려고 하니까 그걸 베껴내려고 자꾸 이렇게 소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평가원도.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18년 기출 서울 교직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12월 달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토끼와 거북이가 다 익숙할 거고, 올해 처음 오신 분들은 뭐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하는데, 서울이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림 내요. 그림. 보시면은 토끼는 능력이 좋은 아이들, 내지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대표하는 이미지고요. 거북이는 그 반대, 뭔가 부족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가정 형편도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이미지예요. ABC의 점점점은 출발선이고 뒤에 이 선은 물결선 같은 건가요? 요거는 결승선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뭔지를 빨리 파악해요. 구상 시간 안에 15분 동안 서울분들은 이거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당신의 교육관하고 일치하는 거 하나 고르라고 했나? 그랬고 가장 경계해야 될 거 하나 고르라고 했어요. 역시나 여기에는 이유를 말하라고 했는데 이유를 말하라는 문제가 없어도 당연히 선택하면 그 이유는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A, B, C, D 중에서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어요? 얼른 직관적으로 하나 찝으면? B요? D요? D도 많이 고르고 또 뭐도 많이 고를까? 누가? 어떤? 뭐? D? 다 D? B도 많이 골라요. B도 C는 없겠지. 아니 근데 C 있었어. 지금 앉아 계신 분 있는데 C 있었어요? C도 가능해요. 왜냐면 C는 델론만 끌어주자. 가능하지. 경제학자들 논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지만 그건 경제학자 논리지 교사의 교직관이 돼서는 위험하다고. 왜냐? 서울은 떨어져요. 이러면 정의로운 차등을 추구하는데 델론만 끌어주자라고 하면은 조희영 교육감하고 철학이 이게 상반되잖아요. 그러면은 점수를 잘 못 주는 거지. 그러니까 C를 서울에선 고르면 위험하지만 다른 지역은 C 고르고 말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타당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본인이 옳다 생각하면 하셔도 돼요. 또 하나 A도 많이 꺼려 하죠. 왜냐?
똑똑한 애랑 좀 부족한 애랑 똑같이 세워두면 당연히 거북이가 뒤처질 거 아는데, 그쵸? 그러니까 A를 고르는 분은 거의 없고요. B랑 D를 대부분 골라요. 다만 우리 서울은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 했죠? 본인이 선택한 교육권에 따라 교육을 할 경우에 빚어질 수 있는 문제점 말해보라고. 그쵸? 그러면 A나 B는, 아니, B나 D의 문제점 볼까? 토끼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아까 서울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 뭐였어? 통합교육, 롱야 쉐성 나왔을 때 정의로운 차등, 거북이 앞에다 해줬죠? 그랬더니 토끼들이 불만 어떻게 할 거예요? 나왔잖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림이 달라지고 문제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토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르고 달래는 게 아니라 반편견 교육, 이게 왜 필요한지, 교육의 정의가 뭔지, 그 다음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 다양성을 인정하고 부족한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D의 단점 중에 하나는 국가적인 손실. 똑같은 영재 학생들과 어떻게 보면 공부 잘 못하는 애들하고 교육 목표를 동일하게 한다는 건 국가적 손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갈 아이들은 어때? 영재학교 보내서 국가적인 인재로 키우면 되는 건데 D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완벽한 교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좋은 교직관, 나한테 맞는 교직관이라고 해서 선택을 했지만 완벽한 건 없다. 세상에 완벽한 교직관은 없다. 여러분이 선택한 교직관의 단점과 보완책도 생각을 해놔야 돼요. 특히 A 교사, 소통하는 교사, B 교사, 전문성에 신경 쓰는 교사.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은 소통하는 교사를 골라요. 그러면 요즘 스타일로 내지는 서울 스타일로 문제를 내면 본인이 선택한 교직관의 문제점 말이에요. 소통만 하다가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업 준비를 못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보완책 말해봐라. 내가 시간 안배를 잘해가지고 소통도 잘하고 수업도 잘하겠습니다. 이게 해결 방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골라봐라 그냥 말하고 끝이었는데 요즘에는 자꾸 추가 질문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참고 답안도 이렇게 보면서 암기를 쭉 하시고, 12페이지. 이번 18년도 서울 교직관 비교과 문제를 제가 유일하게 하나를 그냥 제시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고. 지금 서울은요, 참 난감하게 문제가 나오죠. 왜 이방원의 하여가 정몽주의 단심가가 나오느냐고. 그죠? 심지어는 시를 읽고 이 반에, 그러니까 이방원과 같은 교사, 정몽주와 같은 교사가 담당한 학급의 학생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점을 말해보래. 개수도 나왔을걸요? 2가지인가 3가지를 말해보라고 나왔을걸, 문제가. 그 다음에 요거는 비교과 상담 선생님들 문제였는데 이런 아이들과 상담할 때 겪게 될 수 있는 문제점도 말해보라고 했어요. 해결 방안도 말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비교과니까 우린 교과니까 우리 걸로 바꾸면 당신은 이방원 교사입니까? 정몽주 교사입니까? 근데 나는 뭐 좋아서 이방원을 선택했다고 쳐요. 그러면 당신의 학급의 아이들이 겪게 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게 뭐냐? 당신의 교직관은요, 당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100% 옳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교사라 하더라도. 그러면 당신이 담당하는 학급의 아이들이 겪게 될 문제점도 당신이 인지를 해야지 그걸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지. 나만 잘났어 이러고 교직생활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인지라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그걸 극복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인재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 문제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원의 하여가 보면요. 이거는 제가 12월 달에 실습하면서 몇 개 조한테는 제가 자세하게 막 물어봤거든요. 참 다양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방원 선생님 일단은 여러분이 이방원 교사, 정몽준 교사를 선택을 하려면 이 교사들 이미지가 대표하는 이미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 별의별 답이 다 나왔어요. 틀린 답은 아니에요. 다 맞는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만수상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들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려보세요. 뭐 이거 너나 없는 사람? 뭐지? 대부분 대표하는 이유 가장 쉽게 캐치할 수 있는 게 원칙이 없고 자유방임 이런 거. 자유방임주의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A교사, B교사 나왔을 때 보통 A교사와 B교사의 이미지는 상반 대립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원의 자유방임인 비해서 정몽주는 뭘까? 원리 원칙주의자. 그렇죠? 그러면 나는 원리 원칙주의자 정몽주 선생님인가 자유방임 이방원인가? 둘 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가까운 쪽을 선택을 하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질문해보니까 다 나뉘더라고요. 이방원 선생님도 많고 정몽주 선생님도 많았어요. 근데 다만 이 학급의 아이들이 겪게 될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점도 캐치를 해내야 되니까 내가 답할 수 있는 선생님을 빨리 선택을 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정몽주 선생님을 선택을 했어요.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했죠.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뭘까? 아이들이 겪게 될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점. 원리 원칙주의자 담임 선생님 밑에 있는 아이들이 겪게 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 뭘까? 숨 막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숨 막혀 이러는데 중국어로 답을 못해. 숨 막혀. 제가 뭐라 했어요? 10월 때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말하는, 이렇게 딱 보고 이건 중국어다 한국어다 라고 했을 때 중국어 답안을 구상을 할 때 여러분이 중국어를 말할 수 있는 한국어를 생각을 해야지 숨 막혀 이러면 그거 중국어를 말을 못하면 그냥 폭망이에요. 뭐냐?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다. 내지는 창의력이 저해되니까 창의성을 키우기가 어렵다. 왜냐면 원리 원칙, 규정, 준수 이런 쪽으로만 나가는 거니까 또 뭐가 있을까? 창의성 발전이 어렵게 되고 사고를 확장하기도 어렵고 그쵸? 규정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소통이 많지 않고 협력 분위기가 부족하고 이런 쪽으로 나쁜 걸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완책은 뭐겠어요? 반대로 그냥 반대급부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활동, 그렇죠? 내가 원리 원칙주의자지만 애들끼리 서로 우리 많이 했잖아. 마니또 활동, 편지 쓰기, 칭찬일기, 강사일기 이런 거 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원을 선택했어. 이방원 교사. 그러면 여기에서 빚어질 수 있는 문제점? 아이들이요. 무질서해져. 내지는 수업이 산만해져. 선생님이 기분 파래가지고 이랬다 저랬다니까 아이들이 교사를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꼭 집어내야 돼요. 해결 방안은 뭔가? 아무리 자유방임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질서는 있어야 된다. 재밌게 수업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산만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 향상 방안, 규정과 규칙 최소한의 그런 거는 좀 지키되 아이들 민주시민 교육에서 자유로움 속에서 서로 존중 배려하면서 좀 뭔가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교직관도 곱게 안 내고 꼭 선택을 하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되게 다양하게 해놔야 돼. 나는 교사가 어떤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죠? 교사가 되면 어떤 성격이 지금의 성격이 그대로 가긴 하겠지. 근데 아이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질까? 이런 걸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13페이지. 교사 역량 및 전문성. 첫 번째 대주제가 뭐였죠? 중요한 건 생활지도 꼭 나와요. 두 번째 교직관 꼭 나와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이상 나옵니다. 내지는 생활지도에도 교직관이 스며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교사 역량 및 전문성 꼭 나와요. 특히 서울 경기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실 10분, 15분 이내에 이 사람의 내면을 정말 들여다보기에는 많이 어려워요. 네, 최선을 다해서 들여다보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인성이 잘 갖춰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하거나 이러지 않다고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제에는 성윤리, 부도덕, 비위, 부패 이런 건 아예 안 나와요. 사실 나올 수도 있거든. 그걸로 볼 수도 있거든. 근데 앉아 계신 분은 그게 다 괜찮은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능력 있어? 잘 가르칠 수 있어? 이거예요. 특히 서울 경계가 되게 심해요. 우리 시도교육청 시책 잘 이해하고 있고 바로 이제 합격하면 이제 2월 달에 합격하고 몇 주 있다가 임용 발령되면 딱 3월에 교단 서야 되잖아. 전문가인 척 해야 되잖아. 경험이 없어도. 근데 정말 잘 해낼 수 있을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누구나 다 시행착오는 있지만
병아리 교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좀 능수능란. 그래서 합격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전해주는 게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현직 교사라고 했잖아요. 연수 가면 가끔 본대요, 서로. 그러면 꼭 이런 말 한대요. 그러니까 면접에 인상이 있는 거야. 여러분도 교사를 해보시거나 이제 교단에 서게 될 분이기 때문에 제 말을 공감하실 건데, 저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경험을 통해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아이가 어땠고 이렇게 디테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기억을 하거든요. 면접도 그런 거예요. 신기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선생님 잘하실 거예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답변을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답변 들어봤더니 생각이 참 깊더라.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만났을 때 이게 참 잘하시더라고요. 교사 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네요. 라는 칭찬을 받았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전달을 받아요. 면접위원들이 기억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칭찬을 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은 뭐냐? 그냥 답변을 앵무새처럼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어과 전공 중국어에서 중국어 대비하려고 오긴 했지만 심층 면접할 때 지금은 중국어 비율이 25%로 낮아졌기 때문에 중국어만 잘한다고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또 하나 예전에 특히 경기가 심했는데 경기는요 중국어를 못하면은요 안 뽑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발음이 안 되고 이런 분들 상당히 사실 많아요. 글로만 공부를 해서 그런 분들은요 정말 걱정이 컸었거든요. 합격을 못할 것 같아. 글은 되게 잘 쓰는데 발음이 처음에 이제 안 돼가지고 안 되더라고. 근데 최근 제 기억으로 한 5, 6년 전부터 발음이 안 되는데 합격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뭐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찌아오유 발음이 안 되는 분들 되게 많다 했잖아요. 그거 다 빼고요. 指导라고 바꾸세요. 让 발음이 안 되면 帮助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수정을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흩갈리는 분들이 캐치가 될 텐데부터 그럼 보면은 답안을 엄청나게 많이 외워가요. 뭐가 나와도 달달달달. 특징이 뭐냐? 암기한 거는 성조나 발음이 안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합격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또 한 부류는 발음이 별로 안 좋고 하는데 내용이 참 좋아. 내용이. 생각이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보면 발음 때문에 안 뽑기가 아쉬운 인재가 있어. 그러니까 미래에 AI가 발음 교육하고 이분은 이제 주고 그런 역할 하면 딱인 거지. 근데 경기도가 느낌상 되게 많이 변한 게 예전에는 중국어 실력을 굉장히 많이 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중국어 실력보다는 되게 생각이 깊은 사람들 뽑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떨리면 내가 생각이 원래 깊은 사람이라도 그걸 피하를 못해요. 근데 그 떨리는 순간에도 굉장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침착하게 그런 분들은 정말 잘 받아. 이렇게 조증이라고 막 방방 뜨는 분들 있잖아요. 막 기분 되게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 점수 잘 못 받아요. 착 가라앉히고요. 되게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답변하고 답변할 때도요. 저도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문제 보고서는 한 3초 지나면 기다리거든요. 왜 대답 안 하시는데 잠시만 답변 생각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서 한 5초 동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그 얘기 하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라고 생각을 정리를 하라고. 근데 어떤 분은 그 1초를 못 참아. 보자마자 답변을 해. 근데 문제가 그게 아니야. 잘못 읽었어. 답변 방향이 잘못 나가겠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3, 4초, 5초 정도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답변하는 게 좋다. 전국 공통적으로 평가실 안에는 펜을 못 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즉답형은요 필기를 할 수가 없어. 어떤 분들은 즉답형 하면서도 막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어떤 지역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한번 공고문을 찾아보세요. 서울, 경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즉답형은 보고 나서 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예전 같았으면 즉답형을 이렇게 볼 때 정리를 하는 동안 자성수가 없을 때는 면접관들이 뭐 볼 게 없잖아. 그러니까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 시선이. 근데 요즘에는 바빠요.
이렇게 면접 점수하고 자성소로 막 위고한이 나고 그러니까 자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집중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3, 4초, 5초 내지는 10초 정도를 여러분이 되게 그 정적이 흐르는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차분하게 정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답변을 하는 태도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짚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대주제 중에 하나 교사 역량 및 전문성 17년도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 어떤 거냐면 보세요. 평가원 문제인데도 소문제가 이렇게 1, 2, 3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밑에 내용을 읽고 교사한테 필요한 핵심 역량을 말하라고 했고 자신이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래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 핵심 역량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해보래. 교사가 되고 나서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겠다. 이 역량을 키우게끔 함양할 수 있게끔 이런 거겠죠. 내용이 중요하겠죠. A 선생님이요. 수업은 적극적으로 해요. 수업도 잘하는데 어떻게 교원 능력 평가 보니까 아래와 같은 안 좋은 평가가 있네요. 보니까 학생들한테 질문 별로 안 합니다. 학생들이 발표할 기회도 적어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학생들은 청중 같네요. 뭐예요? 학생 중심 수업을 안 하는 거예요. 혼자만 잘났다고 교사 중심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공통적이요. 수업은 학생 중심 수업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죠. 애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죠. 형성평가, 진단평가도 먼저 하고 형성평가해서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지 피드백 받아야 하는 거죠. 소통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제가 교사 역량 중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의사소통 역량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 문제는 교사 역량 및 전문성이고 소통 역량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작 몰라. 이거는 소통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평가원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서울, 경기도 소통 역량 부족한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이 의사소통 역량이 있는 교사입니까? 당연히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 갖췄다고 봅시다. 칩시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노력을 통해서 갖췄는데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죠. 준비를 안 해 있으면 안 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경험을 통해서 의사소통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까? 생각 안 나요. 모르죠. 제일 만만한 대답이 뭐라 했냐면은 경기도가 자성소에서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해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성장했는지, 교훈을 얻었는지,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는지 이거 왜 자꾸 과거를 물어보냐면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예요. 그렇죠? 미래의 교사가 돼서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알아야 이 사람의 오늘의 모습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저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 하지만 그거는 그냥 공허한 외침일 뿐이에요. 면접은 서류로 보는 게 아니라 얼굴 보고 말로 보는 거잖아요.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들을 때 믿음, 신뢰성이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이에요. 근데 그거는 거짓 날조여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교생 실습을 했는데 내지는 교육봉사를 할 때 아이들이 처음엔 낯설어 하다가 제가 먼저 다가갔더니 그러면 성격이 이제 빙의치밀한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다가갔더니 아이들이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거짓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이렇게 행동을 나한테 했다 내지는 남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순간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면접에서는. 내지는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떤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정말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내 입으로 저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신뢰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누군가한테 좋은 말 들었던 거, 내가 깨달음 얻었던 거, 교육봉사 내지는 교생실습 내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누가 나한테 했던 그 멘트 있잖아요. 내가 교사가 되기에 적절한 인재라는 걸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을 몇 개를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길게도 말할 수가 없어. 또 하나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답변 시간이. 어떤 분들은 경험 얘기하라 그러면 주구장창. 어떤 분은 전 8분 얘기하는 분도 봤어. 1회 모의고사 때 그럼 끝나. 2번 얘기하다 끝나. 나가세요 이러면 떨어져요. 짧고 압축적으로.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은 미리 준비된 경험 요약 정리해서 가져가야 되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얘기가 나왔어. 그래 나 하고 싶은 얘기 있어. 그걸 말하는 순간 다른 건 폭망. 특히 교직관이요. 어떤 분들은 다 그렇죠. 나 너무 절실하잖아요. 우리 간절하잖아요. 교사 되고 싶잖아요. 모의 면접에 가끔 문제 많이 내죠. 교사가 왜 되고 싶습니까? 내지는 어떤 학창시절 어떤 경험을 통해서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이런 문제를 내니까 모의고사 때 울더라고요. 울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점수를 잘 줄 수가 없는 거죠. 면접관들은 응시자가 울잖아요. 그러면 짜증내고 점수를 안 주지 이러지 않아요. 내지는 불쌍하다 생각은 하지만 점수를 객관적으로 잘 줄 수가 없어요. 눈물로 감정으로 호소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면접은요. 감정으로 호소하는 거는 10%, 그 다음 논리 90%. 아예면 100% 논리. 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1.5배수의 선생님들이 누가 안 간절한 선생님이 있겠어요. 다 간절하고 다 훌륭한 분들이지. 중요한 건 능력, 논리적인 거. 그래서 교사 전문성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년 기출 서울 교사 역량 및 전문성 이거 보세요. A교사, B교사 서울은요 이렇게 상황도 두 가지 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 한 가지만 안 나와요. A교사는요 수업 교환 열심히 준비, 지도안도 열심히 준비하고 학생들 질문에도 굉장히 답을 잘 하고요. 학생들 모든 활동도 잘 하는데 교원 평가가 안 좋네. 17년 똑같은 평가원인데 교원 평가 안 좋은 거 나왔죠? 혼자 저 잘났다고만 하는 수업은 안 된다. 이것도 역시 뽑아내면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뽑아낸 거죠. B를 봤더니 김 교사가 교원 평가 보고서 되게 실망한 거예요. 왜냐? 나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왜 평가가 이렇지? 라고 한 거. 근데 문제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김교사 문제가 뭐냐? 서울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거기 등장하고 나서 얘 문제가 뭐냐? 평가. 이 학생 문제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找到原因也就是找出问题发生的原因끝分析原因끝解决问题끝 이랬는데 그렇게 안 나온다. 문제 원인이 뭐냐? 해결 방안을 두 가지 말해봐라. 구체적으로 교과와 연결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 교사의 문제가 뭐냐. 또 하나 덧붙여서 교육 혁신 차원에서 세 가지의 해결 방안을 말해보래. 이 혁신은요. 서울의 평가원은 혁신 나오기 힘들어요. 대신에 답안은 일맥상통해요. 왜냐? 서울형 혁신 교육이 있기 때문에 서울 혁신 교육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자기 위주로 나 잘났다 하면서 수업을 했는데 교원평가 낮다라는 건 결국은 아이들이 불만족이라는 거잖아요.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교사 중심 수업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 해결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덧붙여서 혁신 교육 차원에서요. 그러면 서울시책을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반주안 커탕을 하던가 질문이 있는 교실을 하던가 등등등등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시책을 알고 언급을 하면서 나 그 시책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부지런히 해야 될 게 블로그를 읽고 교육청 블로그 들어가서 블로그도 읽고 그 다음에 뭐 교육 신문도 보면서 어떤 재밌는 좋은 수업 모델이 있는지도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18년도 18페이지 보세요. 평가원, 교사 역량 및 전문성. 보세요. 프로젝트 수업하는데 ABCD 학생이 이런 불만을 갖고 있대. A가 뭐냐면 어떤 애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활동에 참여 안 해서 힘들어. B는 뭐냐면 선생님이 편해.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까 토끼들 같은 불만인 거죠. 그렇죠? C 보면은 수업은 재미있는데 뭐 배웠는지 모르겠네. 교육 목표가 제시가 정확한 게 안 된 거죠. B는 보면은 프로젝트 수업하는 것보다 선생님 그냥 수업해주지. 프로젝트 수업의 취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도 있어요. A, B, C, D, I가 있을 때 지금 1, 2, 3번 문제가 있죠. 교사한테 필요한 역량이 뭐냐, 내지는 자질이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뭐냐,
교사로서 이런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당신은 평상시에 어떤 노력을 했었냐? 계속 나왔죠? 똑같죠? 3번 보니까 교사가 되고 나서 이러한 역량을, 교사 자질을 어떻게 활용해서 애들 가르칠 거냐? 제가 주제를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했어요. 애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교사가 그냥 프로젝트 수업한다 이러고 말아요. 애들이 뭘 원하는지 조사하고 애들 의견 반영하고 끝나고 피드백 받아서 다음 수업 설계하고 해야 되는 거 결국은 학생과 교사의 소통. 이게 계속 요즘에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됐고, 그 다음에 19년도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아까 한국어로도 봤던 것 중에 하나, A교사, B교사죠. 결론은 학생들이 A교사 수업에 만족을 해요. 다른 거 다 부족한데. B교사는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수업에 만족을 안 해요. 수업에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소문제 1, 2, 3번 나왔어요. 당신은 A교사나 B교사냐? 그 다음에 교사의 의무와 책임의 각도에서 자신이 선택한 교사를 비판을 해봐라. 평가원이죠. 약간 서울처럼 나왔죠. 그렇죠? 계속 자신이 선택한 교직과의 문제점을 말해봐라. 이런 것처럼 평가원도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세 번째, 당신이 동료와 협력한다면 어떤 동료와 협력을 하겠는가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거만 보고 A요.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충분히 돼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서울시책 볼게요. 참고로 평가원 보는 분들도 이거는 우리 거 아니니까 안 봐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요소에 인간에 대한 존중, 형평성, 내지는 민주주의 이거는 전국 공통이니까 답은 되게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19년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통합교육 농학생 그 로니아시에서 나왔던 그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정의로운 차등 문제라고 했었죠. 그쵸? 이런 문제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정의로운 차등 관련돼서 19년도에 또 뭐가 나왔냐면은 정의로운 차등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방안 2가지를 말하라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정의로운 차등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 민주시민 육성 관련돼서 나왔는데 요거는 AP 또 이중지문이 나왔어요. CCTV 설치 관련돼서. 자꾸 도난 사고가 있어서 학교에서 CCTV를 설치했는데 목도에 누군가가 다른 반에 들어가는 게 찍혔어. 교사가 얘를 잡았죠. 너 훔치러 들어가니? 아니요. 체육복 빌리러 들어갔어요. 안 훔쳤어요 했는데 너 훔치는 건 발견이 안 됐지만 남의 학급 들어가는 거 자체가 벌점이야. 벌점 딱 부과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평화로운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생활지도 방안을 3가지를 말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주제를 뽑으라고 하면 문제 자체 생활지도 방안을 말하라고 하니까 생활지도요. 맞아요. 생활지도인데 그 안에 중분류가 중요하죠. 그냥 생활지도가 물론 생활지도 제일 만만한 거 회복적 생활지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는 뭐냐 학생과 교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학생은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CCTV에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벌점 받는 게 억울한 거고 어떻게 보면 민주학교가 아닌가요? 이거는 규정이고 벌점 주고 이거는 회복적 생활교육은 아니거든요. 교사는 어떻게 보면 단체 생활하려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조용히 지려면은 1박 몇 개 해야 돼. 하지만 학생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내지는 학생 인권 내지는 학생 자치 차원에서 평화로운 학교 구현을 위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민주시민 육성은요. 경기도도 중요하고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게 항상 학생들 그 평가원 지역은요.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 말은 조금 민감해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진보교육감이 아니라 보수교육감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말인데 진보교육감 있는 곳은요. 인권 존중해야 된다는 말 그냥 막 해도 돼요. 대신에 다른 지역은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학생을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하겠다라는 말로 돌려 하는 거죠.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보면은 미래 역량도 잘 나옵니다. 서울에 17년도에 자신의 교과와 연계한 지도 방안 관련돼서 나왔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유학년제는 그냥 붙은 것 같은데 근데 지워버리셔도 돼요. 보시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학교에서 교복을 입는 문제에 관련돼서 지도를 하는데, 보세요. 학교에서 그 면학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교복 규정을 하자. 근데 교사는요, 너무 교복 규정을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문제 자체가 어떻게 설계되냐면 교사 말이 맞다. 너무 교복 규정을 강제하지 말자. 그 이유를 학생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측면에서 설명해 보라는 거죠. 결국은 학생들의 민주시민 내지는 창의력, 심미적 역량 이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규정, 규칙 이런 것보다 아이들 자율성, 아이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런 규정 또한 아이들이 참가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해서 자발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미래 역량이면서 민주시민 육성이면서 근데 큰 주제는 또 생활지도이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생활지도가 예전처럼 흡연학생 지도방안 인터넷 중동학생 지도방향 이런 단순 문제보다는 약간 생활지도인데 인성지도, 미래 역량 이런 쪽으로 연결을 더 많이 해서 나옵니다. 됐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핫해요. 시책 세부는 다 다르긴 하지만 교사 전문성, 역량 관련돼서 미래 역량, 그 다음 정의로운 차등, 민주주의 이런 게 계속 돌아가면서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경기도 보시면은 자유학년제가 17년에 나왔어요. 문제는 짧게 나왔습니다.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학부모하고 면담해봐라. 그러면 주제는 자유학년제죠. 경기 시책이에요. 학부모하고 면담해봐라. 학부모 관계죠.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잘 보세요. 경기도는요. 틀을 많이 줘요. 가면을 많이 줘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학부모 면담 상황이 아니라 학부모가 자유학년제를 왜 걱정하는지를 여러분이 캐치를 해내야 되는 거. 그 다음 자유학년제가 뭔지 취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즉 경기도는 중요한 게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개념을 알아야 내가 교사가 되고 나서 어떤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면 이게 뭔데? 이러면 그냥 폭망이에요. 그 개념을 알아요. 고교학점제 개념을 알아야 장단점을 설명하죠. 경기도는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서울도 고교학점제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중요해요. 전면 시행이 2025년부터. 그러면 여기서도요. 자유학년제 개념을 설명해보라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학부모하고 면담하다 보면 간접적으로 자유학년제가 뭔지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이거는 자유학년제 취지를 설명해야 되는 문제가 맞아요. 또 하나 학부모가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대. 뭔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학부모의 우려하는 바를 여러분이 뭔지 알아야 돼요. 뭘 우려하느냐 하면은 공부 안 하고 놀까봐. 성적 하락. 그걸 캐치를 해야 면담을 하죠. 근데 딴 얘기하면은 답변 방향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학년제 취지를 설명하면서 아이들 성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학부모 면담 형식으로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안전교육. 이 안전교육은 세월호 이후에 되게 강조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전교육 중에서 생활안전, 학교폭력, 직업안전, 재난안전, 약물중독, 인터넷중독, 교통안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교실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교과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봐라 했는데 경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무슨 교육을 교과하고 연결하래. 그러니까 교육과정 재구성이 정말 중요해요. 경기도는 특히나. 그러니까 수업할 때 하다못해 교통안전한다. 그러면 중국의 교통문화와 한국의 교통문화를 비교하면서 뭐 신호등을 체계를 좀 배운다던가 내지는 교통용어를 좀 배운다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융합교육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교육도 시책 중에 하나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밑에 고교학점제 나왔죠. 요때는 18년에 나와서 굉장히 단순하게 나왔어요. 왜냐면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학생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학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했는데 고교학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도 집단 토익감이라고 제가 얘기를 늘 하거든요.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다르게 나올 수 있죠. 여러분이 한번 설계를 해봐도 돼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시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씩 말하고, 단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번 말해보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내지는 이제 A, B, C, D 고교학점제 시행하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불만이 나오겠죠. 대부분 뭐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이제 불만.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래요. A 학생이 고교학점제에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 건 좋은데 나 대학에 잘 가고 싶어서 점수 잘 나오는 과목 선택했다?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결하지? 그다음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은 우리 학교에 없어. 어떡하지? 교육과정 클러스터.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교실을 너무 많이 옮겨 다녀요. 나 26번 옮겨 다녀서 어떡하지? 그러면 교과 교실 전용제를 하되 아이들의 동선이 짧아지도록 내지는 교실 안 옮기게 하는 뭐 방법 없나? 실제 고등학교에서 26번 옮겨 다니는 애가 있어. 자고 있어서 선생님 잡으러 다니다 50분 다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교학점제에 따른 그 고민.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사가 되면 어떤 학교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면 아이들이 묻혀져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미안 이렇게 되는 거죠.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미리 알고 오세요 이렇게 지시를 주는 거예요. 고교학점제 장단점, 보완책 이런 것도 좀 여러분이 잘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로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평가원도 중요합니다. 서울도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엔 진로지도 단순 한 문제로는 안 나와요. 생활지도인 듯 진로지도가 들어가 있고 내지는 뭐 인성교육 하는데 진로지도인 듯 수능 학기말 이후인데 진로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 진로지도가 그 요소 꼭 들어가 있어요. 중요하죠. 17년도 경기도에서는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짧게 나왔어요.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한테 어떻게 진로지도 할 것인지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대주제를 뽑으라고 하면 다 요거는요 진로지도예요 이렇게 뽑아요. 근데 이 문제를 잘 보세요. 어떤 애가 교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교사예요. 얘한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지도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피상적으로 문제를 분석한 분들은 이 문제의 대주제는 진로지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다 들어보면 그 문제는 교직관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 내가 이 아이한테 진로지도를 해주면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냐? 내가 교사잖아요?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교사가 되고 싶었어? 교사가 되고 싶어서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 내지는 교사가 됐더니 현실이 이렇더라. 아직은 교사는 아니지만 내가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답변 과정에서 이 선생님이 과거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지는 어떤 지원 동기가 있는지도 보게 되는 거고 교사로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교직관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진로지도보다 교직관이 더 큰 문제. 그러니까 진로지도 탈을 쓰고 있는데 교직관. 그러니까 대놓고 교직관이다라는 문제도 나오지만 요소에 교직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직관은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른 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체로 큰 주제가 이렇게 3개. 뭐 뽑았죠? 시책 빼고 생활지도, 그 다음 교직관, 교사 역량 및 전문성. 굉장히 큰 주제인데 여러분이 19년도 문제 우리 이제 했던 분들은 더 쉽게 볼 거고 아닌 분들은 꼼꼼하게 보면은 다 보진 않을게요. 이렇게 보고 끝낼게요. 첫 번째 보면 평가원에 교사 수업 중에 떠드는 애, 지도하고 있는데 진도나 나가자고 불만 표현하는 학생, 이런 건 생활지도로 뽑는데 그 안에서도 학생들 집중력 향상 방안 내지는 이기적인 아이에 대한 지도 방안까지 얘기해주면 더 좋은 문제다라는 거. 평가원은 보통 이런 문제. 근데 작년에 보니까 통일교육, 미래교육 하면서 평가원도 약간 서울 경기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게 느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평가원 같이 답안을 다 공유를 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 아무튼 기대를 할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여러분 개인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 들어오시는데 그 전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19년도 이 답안을 다 외워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셔야 되는 거 지금 설명해드렸던 생활지도, 교직관, 교사 역량 및 전문성 관련돼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되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블로그를 찾던 교육신문을 찾던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제 막 정보도 찾으면서 스터디 원들하고 이제 정보 교환도 하시면서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2시 20분이거든요. 근데 하면은 수업을 몇 시부터 한댔어요? 2시? 1시? 2시? 제가 그 단체방에 공지할 테니까 공지할 테니까 천천히 드시고 오세요. 아마 1시는 아닐 거예요. 2시일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오세요.